네. 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회사, 당구 손님이죠. DI 동일입니다. 여기는 바람 잘 일이 없습니다. 항상 이슈가 있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 갑자기 뉴스가 나옵니다. 어, 올해 3월 말에 열렸던 DI 동일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주주 입장, 공격을 한 주주 쪽에서는 감사위원회는 꼼수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한 문제가 주주가 배려 없는 의결권수거 업체에 대해서도 약간 이슈가 있었고요. 정확하게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주주연대와 일반 한 개인 주주, 신민석 주주가 감사 선임을 위해서 이제 내가 추천하는 감사를 선임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면 감사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정관 개정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정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감사를 선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 결과 상근 감사로 주주연대 측에서 냈던 그 감사가 이제 선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연대 쪽에서는 이제 매일 출근해가지고 숫자 확인할 수 있는 상급 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때 그 선임이 된 감사는 회계사이죠. 김종태 회계사가 감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게 올해 3월 말 뉴스였고요. 며칠 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 그렇게 어렵게 선임이 된 주주연대 측 상근 감사가 사임을 하게 됩니다. 30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종태 상근 감사는 회사에 사임계를 냈다. 자, 일단 여기서 외부에서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공시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것도 한번 의문이 생기고요. 보시는 것처럼 소액 주주 측이 주주 제안으로 추천한 감사였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DI 동일은 소액 주주 연대와 갈등이 있었고 올 초에 사회이사 둘과 상근 감사에 대한 주주 제안을 했었다. 근데 그런 감사가 그렇게 힘들게 선임을 한 감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주주연대 측에서는 이제 독립성 관련해가지고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걸 기대를 했었고 DI 동일이 정헌재단에 자금 대여를 한 것,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뭐 김 회장 선임하고 이런 비용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걸라 확인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사임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DI 동일 소액주주연대에서는 입장문을 발표를 하는데 이걸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DI 동일 주주연대 입장이고 처음 묵지가 좀 이상합니다. 현 경영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감사가 감사 업무를 하는데 굉장한 차질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보시게 되면 지급수수료 부분에서 한 달 넘게 걸렸다. 자료 제출에 고유의 지연이 있었냐? IR 팀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고의 지연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요건 좀, 요 내용 해석을 해보면 이 논리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에 고의 지연이 없었다고 딱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로 판단하고 있다. 이거는 본인 입장이고요. 바꿔 생각해보면 회사 입장에서 특히 IR 팀장 입장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줄 수도 없고 확인해 줄 의무도 없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회사에 저런 고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가가 엉망이 되었는데도 주가 급락에 대한 대응 방안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소액주주한테 대표에 줘놓고 왜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냐. 자, 이것도 문제 같습니다. 주가가 엉망이 됐다는 걸 가정을 하고 주가 급락을 위해서
주가 급락했으니 주가를 높여달라라고 주가를 높이기 위한 회사의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김종태 감사와 신민석 주주 이쪽이 이제 새로 선임된 그 감사에 대한 건데 소액 주주들이 얼마나 힘들게 넣은 감사인데 이거 맞는 겁니다. 감사 선임하기 진짜 힘든데 그걸 성공했는데 도대체 뭘 하고 갑자기 사임을 하는 거냐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 문제가 되는데 힘을 실어달라 뽑아줬더니 결과물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요거는 이제 한 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물 가지고 올 때는 가지고 오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주가는 엉망이고 감사 뽑아서 주가를 올리겠다 하신 건지 그건 좀 이제 난감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 색깔 칠한 건 제가 칠한 게 아니고 주주한테 칠한 건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이죠. 내일 소액주주연대에서 회사로 내용증을 보내가지고 왜 감사 사임을 주주들이 뉴스로 접해야 되는 거냐. 또 사임을 해서 그렇고요. 왜 자료 제출 등을 한 달 넘게 감사에게 하지 않았냐. 이거는 회사 측 입장에 답을 한다면 오늘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면 뭐 할 말이 없는 거고 감사가 공석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면 끝인 거고요. 나머지는 뭐 별로 이슈가 될 만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주주연대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난감하고 해결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직면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네이버 게시판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참 황당한 일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우선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힘들게 감사 선임해놨더니 우리 쪽 감사라고 생각했는데 사임을 했다. 믿는 내 친구가 배신한 것보다 더 심한 상황인데, 근데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회사가 얼마나 협조를 안 해주면 감사가 사임하냐. 회사는 감사를 내쫓고 내쫓았다. 감사 사임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둘 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요.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해서 감사가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좀 해보면 감사가 지금 갑작스럽게 사임을 했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갑작스러운 사임이 맞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이게 갑작스러운 것일까? 내부적으로 뭔가 감사와 회사 간에 어떤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회사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서 감사가 사임을 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회사가 감사를 도와주지 않으면 오히려 감사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그 조직을 가지고 와가지고 회사를 정말 세게 감사를 한다든지 성과를 내기는 훨씬 좋은데 근데 사임을 했다?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직을 그만두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걸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 신민석 주주와 감사,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주주연대, 이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이 일시적으로 각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한 다음에 지금 이합집산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김종태 감사 입장에서도 뭔가 본인 입장에서 사임을 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본업에 일이 있다든지 아니 다른 일이 있다든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저번에 그 저희가 예측을 틀렸죠. 저번에는 김종태 감사님이 소액 주주들을 만날 이유가 없다. 소액 주주들 만날 이유가 없었죠. 제가 봤을 때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양반들인데 만났어요.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아, 그게 아직 뭐 제가 부족한 게 많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이 만나셔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뭐 자료를 안 준다. 난 그래서 일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친구들 데리고 와서 한번 다 조질라고 해봤더니 또 외부 돈 좀 쓰기도 좀 그렇다.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외부 김앤장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해서 그걸로 공격했는데 외부 용역을 쓰겠다.
내가 쓰겠다. 뭐, 일리는 있지만 좀 양측에 소액주주 입장에서 너도 들어와서 외부 용역을 쓰겠다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가 그걸 해야지. 네가 외부로 쓰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DI 동일해서 힘들게 이게 이제 25년 3월 28일 정총이죠. 정총 때 이슈가 그거네요. 이슈가 감사위원회, 정관변경의 감사위원회는 꼼수라서 다 안 되고 소액주주들이 제의한 감사 선임 3% 룰을 적용받아가지고 이제 정확히는 사측이 있고 소액주주연대가 있고 그거와 별도로 움직이시는 신민석 주주 측이 있는 거죠. 이번에 김종태 감사님은 신민석 주주 측이 제안한 감사님이시고 그분이 선임이 됐죠. 소액 주주분들이 아니고 신민석 주주 쪽에서 선임한 거예요. 물론 이제 소액 주주들도 사측의 그 기존 감사가 아닌 신민석 주주 쪽의 감사에 투표를 했겠죠. 선임에 투표를 했겠죠. 그 두 번째는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의결권 수거업체 공모화. 이게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찌됐건 이 DR 동일의 김종태 감사님. 18년 동안 회계 업무를 한 회계사님이시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18년 동안 한 인물로 감사 역할 충분히 할 능력이다. 이 정도 했으면은 파트너급 18년 정도 했으면 이제 뭐 파트너급이 됐겠죠. 파트너급이시겠죠. 도장이 있는지 없는지 지분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트너급이신 걸고 이분하고 신민석 주주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감사에 이름을 올렸죠. 그리고 선임이 됐고 그러면 이제 회계사로서 들어가서 이제 장부도 좀 볼 거고 장부에 따른 증빙들도 이제 좀 달라고 해서 봐야 될 거고 감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이분들은. 딱 보면 뭔지 알죠. 이 심해석 주주도 뻔히 아는 거고. 자, 그런데 그런 감사님이 3월 28일에서 4월 달, 5월 달 하고 5월 30일 날,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라서 사임계를 제출했다. 도저히 못해 먹겠다. 또는 신민석 주주와 김종태 간사님의 목적이 충족됐다. 충족됐다. 그러기 때문에 사임계를 제출할 수도 있겠죠. 회사에서 회유를 많이 했겠죠. 불편하니까. 네, 불편하니까. 자꾸 이것저것 막 들쑤시고, 막 이사회 의사로, 뭐 주총 안건 해가지고 상법점 피고, 이제 회계처리 위반 막 하고, 가뜩이나 한 번 그 회계처리 위반으로 뭐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왔는데, 내부 자료는 더 이제 좀 그런 거죠. 그런 와중에 감사님이 30일 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사죠. 회사가 그냥 회사가 보도자료 뿌린 거죠. 보도자료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회사 이제 좀 얘기를 하신 거죠. 뭐 신민석 주주 쪽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왜냐면 뭐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감사가 뭐 뒤에 좀 더 수술하겠지만 소액 주주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소액주주연대는 그 김종태 감사님한테 많은 기대를 걸었겠죠. 주가가,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가 부양이니까. 주가가 부양하기 위해서 썩은 걸 다 우리 김종태 간사님이 들어가가지고 회계사니까 회계 처리 위반이라든지 뭐 지급수조 과다한 것들이라든지 대여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회사가 깨끗하고 이익도 많이 내고 그런 회사로. 소액 주주의 회사로 되고, 그러면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또 아름다운 개소리, 또 이게 아름다운 또 그런 하여튼 아름다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근데 김종대 감사님 만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신민석 주주하고는 자주 만났겠죠. 근데 소액 주주 만났는데, 좀 애들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신민석 주주와 김종태 감사님이 생각했던, 정상적인 애들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목적이 다르니까. 신민석 주주님의 목적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민석 주주라면 다른 걸 요구합니다. 네, 다른 걸 요구하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과 다른 목적을 갖고 저 같으면 접근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김종태 회계사님한테 이제 좀 이제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김종태 회계사가 야 이런 것들 다 들써가지고 내가 봤는데 자칫 잘못하면 다 죽어. 이거 다 죽어. 다 죽자는 거야? 그럼 다 죽으면 내가 죽인 감사, 등기 감사가 되는 거죠. 등기 상향 폐지 뭐 이렇게 되고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그 이력에도 스크래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불구하고도 정의 실현을 위해서, 정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DI 동의를 위해서 하겠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회사가 영속되면서 상장사로서 유지가 돼야 뭐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에서 야 이건 좀 불편하다. 회사도 불편하고 회사에서도 불편하고 이제 적당히 하고 가시죠. 원하시는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그 신민석 주주가 쪽에서 원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저희 추측에 의하면 저희 추측을 제가 신민석 주주 정도의 그 영향력과 힘이 있고 주주구에 있다면 저 같으면은 그냥 납품업체나 자회사나 손자회사나 아니면은 재단이나 이런데 납품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달라고 할 거예요. DI 동일 그 본체하고 연결되지 않은 왜냐면 그쪽에 이제 계열사들이 이런 납품업체 많이 있으니까 심석 주주님이 뭘 하시는 분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 모르고 또 실제가 아닐 수도 있죠.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게 제 뇌피셜입니다. 제 뇌피셜로는 그런 게 억셉이 되면 이 회사는 어차피 정원재단 그 이제 회장님 거니까 그냥 회장님 운영하시는 게 맞죠.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적당하게 이쯤에서 또 왜냐면 또 저희 그 회계사님도 그 일에게 스크래치 가는 것도 그렇고 불편해 하시고 사람들도 자꾸 막 전화하고 막 물어쌌고 뭐 회사도 분위기가 어 좀 그러니까 뭐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쇼부가 잘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감사님도 이렇게 개인적인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제 망상이고 자, 근데 주주연대에서는 또 주주연대의 입장에서는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고 다 싫다. 자기들의 생각했던 망상이 김종태 감사 우리가 소액 주주가 추천하진 않았지만 신민석 주주가 추천했지만 우리도 너를 뽑아줬다. 그렇다면 너 들어가서 썩은 걸 다 도려내고 주가를 올려라. 그랬는데 만나봤더니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는데 결국은 너 두 달 동안 뭐 했니? 두 달 동안 뭐 했니? 뭐 그런 이야기. 그 두 달 동안 뭐 했니? 그리고 감사 사임이란 기사를 왜 접해야 되는지. 얼마나 니들이 우리 김종태 감사님을 들들 볶았냐. 제가 봤을 때는 소위 주주 때문에 그만둔 것 같기도 해요. 예, 자꾸 얘들 때문에 얘들이 자꾸 여차하면 나한테 소송 걸까 봐. 뭐, 김종태 간사님 입장에서는 뭐 그런 리스크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니까, 에이, 뭐, 내 인생 뭐 이거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어차피 뭐, 이 주주님들이, 이분들이 뭐, 빠른 시일 내에 감사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공석으로 놔두면 안 되고, 빨리 정식하고, 뭐, 공석을 쳐서 빨리 임총을 열어주세요. 어, 감사는 사임을 하고 싶어도 죽지 않는 한은 차기 감사가 오기 전까지 업무 수행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요. 사임을 사임서를 제출했죠. 뭐 사임을 하죠. 근데 빨리 임총을 열어야겠죠. 빨리 회사에서 임총을 열어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안 열면 어떻게 할 거냐? 안 열면 다음번 차기 주주총회에 열면 돼요. 근데 그때까지 업무는 기존 사임한 감사가 업무를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는 그래요. 감사 이게 쉽게 그렇게 뭐 사내 이사처럼 내가 그만뒀으니까 나는 이사의 그 업무와 그 의무가 없어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다음 그 의무 법에서 의한 뭐 자본금 10억 이상이고 정관에서 3명 이상 그 자본금 10억 이상은 감사인을 두어야 한다. 그 정관에서도 뭐 물론 그렇게 되어 있겠죠. 감사를 두어야 한다. 감사는 또 임기는 뭐 종료일까지 하고
그 최근 도래하는 회계 그 결산일까지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한은 의무가 계속 됩니다. 차기 감사가 뽑히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람은 빨리 뽑아달라. 이제 회사에 공이 넘어갔어요. 임총을 빨리 열어줘가지고 이제 회사 감사를 집어넣겠죠. 그러면 또 임총을 열면은 이제 제가 소액주주라면 또 이제 소액주주연대에서 이제 한 명을 올리겠죠. 근데 그렇다면 신민석 감사님 쪽에 이게 두 파가 있는 거죠. 회사 사측이 있고 소액주주들과 신민석 주주 쪽. 근데 신민석 주주 쪽은 이번에 한번 했다가 사임을 해서 다시 이제 임총을 열게 되면 그래도 제가 사측과 이제 같이 이제 공동 전선을 신민석 주주가 피게 된다라면 명분상 신민석 주주 쪽에서 또 주주자 안에서 김종태 감사 말고 다른 회사가 추천하는, 근데 회사가 지명하지만 그 사람은 신민석 주주가 제안하는 형식의 감사가 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제가 회사 쪽 입장이라면 신민석 주주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A라는 회계사가 있는데 우리 회장님 뭐 아시는 분인데 요 분으로 좀 이번에 제안해 주세요. 이렇게. 회사는 어차피 회사 최대 주주 해와가지고 3% 올리니까 다른 주주들을 좀 내세워서 주주 제한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내피셜입니다. 제가 이제 회사 측이라면 회사에서 이렇게 사람 A라는 사람 올리는 것보다 주주 제안을 받아가지고 다른 주주가 이렇게 제안했다. 신민석 주주가 쇼부가 돼가지고 김용태 감사가 나가는 상황이라면 그 신민석 주주한테 야 김종태 감사님 그만두시니까 네가 한 명 더 주주 제안해. 제안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 이분 얘기해 줄게. A라는 분, 요 분으로 해줘. 이렇게 하겠죠.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명분과 실리가 조금 더 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이 네이버 종목 토론방 종목 토론방에 쓴 분들은 이분은 그냥 막 얘기하시는 거니까. 뭐, 막 얘기하시는 것 중에 뭐 좋은 것도 있긴 한데, 가끔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뭐, 공석사태는 아니죠. 김종태 감사님이 다음번 뽑히는 것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뽑힐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고, 회계사님도 그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임총 열어줘. 이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 감사님이 진짜 딱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회계사님이시기 때문에, 여차하면 마음에 안 들면 다 배임행위로 걸고 증선 위에 다 신고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임서를 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나를 밀어줬던 사람과 회사와 이게 다 쇼부가 되고 이게 딱 이거 끝나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연속되는 거예요. 나의 그 네트워크도 연속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다음번 스탠스는 회사는 임총을 열어주고 그것도 감사의 주주 제안을 받아줄 것이다. 물론 여기에 말하는 소액주주 연대 감사는 뭐 제안하면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두세 명으로 쪼개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좀 회사에 적대적인 감사님이 들어오면 여차하면 소송 걸고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감사님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살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회사 자료를 주지 않아서 내가 감사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직위를 할 의미가 없다. 이런 분들은 없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업무 해태로 다른 소액주주한테 업무 해태로 피고소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다면 더 고소하고 법적 대응을 더 하기 때문에 더 받아내죠.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 회사와 신민석 주주 쪽의 감사, 그리고 소액주주연대 일시적으로 이제 그쪽 밀렸는데 좀 이렇게 쇼부가 된 것 같다. 쇼부가 된 것 같다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줍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너무 이렇게 저 새끼 뭐야, 막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간판 사임이라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생소한 일인 거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저런 일이 있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저희가 상상을 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Q&A로 가보겠습니다. 자, Q&A는 보시게 되면 이제 질문.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될 위기에 처해져 있다. 공시 지원으로 경위서 제출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불성실이 나오는 거냐? 아니면 담당자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하고 담당자 좀 알려주냐? 그런 질문이 올라왔고요. 여기에 대한 답은 우선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간도 제법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불성실에서 무조건 공시지연, 그리고 이제 질문 자체가, 아, 경위서 제출 이후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내용 많죠. 내용 많은데, 우리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경위서를 제출하고, 공시지연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면, 통상적으로는 이 경위서는 5영업일 이내, 그 우리가 공시지연이라는 거는 내가 오늘 냈었어야 되는데, 못 냈어. 그래서 내가 자진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뭐 하루 이틀 지났다가 자진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적발돼서, 위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해서 딱 확인해가지고, 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뭐 계약 체결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담보 계약 체결 뭐 이런 것처럼 걸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 자진해서 늦게 제출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연 제출을 걸리는 거죠. 걸리면 오후 영업일 이내에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죠, 반성문. 그리고 반성문을 제출하면 뭐 반성문으로 그냥 끝나가지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어, 불성실 지정 예고가 먼저 뜨고 사안이 경중에 따라서 예정이 뜨고 그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그거에 따라 벌점이나 아니면 벌점 0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갈 수도 있고 벌점 몇 점 아니면 뭐 대체금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공시진행위원회 거쳐가지고 뭐 나오는데 최종 한 두 달까지 끈뭐 뭐 사소한 거나 뭐 경미한 거나 자주 있는 것들이면 금방 끝나고요. 좀 최대주주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담보라든지 이런 게 중요사항인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제출할 때도 변호사 의견서 달아서 제출한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한 케바케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지금 최장 한 2개월 정도 이상 걸릴 때도 있고요. 45일. 그러니까 뭐 45일 두 달 정도 지났는데도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뭐 잘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린 동반자 레리 파트너였습니다.